저는 올해로 중학교 다니는 아들을 키우는 30대 중반의 싱글맘입니다. 21살,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덜컥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이의 아빠라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상태로 전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마음적으로도 그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무서움에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제가 아니라 다른 평범한 여자들이 겪었다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고 당시 남자친구가 제 연락을 피하고 잠수를 타기 시작한 뒤로는 혼자 방 안에 갇혀 울고만 지냈습니다. 제가 사실은 보육원 출신이에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직도 한국 어딘가에서 잘 살고 계실 겁니다. 태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보육원이었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전부터 살아온 곳이 없어지게 되면서 다른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적응도 잘 못하면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20살이 되어 반강제적인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처음으로 내가 부모도 없고 이 세상에 가족 하나 없는 외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소개시켜준 일자리에 매일 출근을 하며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한 돈을 벌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철없이 나이만 먹은 20살이었죠.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처음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분간도 못하는 상황에서 겨우 석 달 만에 뱃속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생각이 없어서 아이가 생겼으니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줄 알고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어요. 뭐?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랑 우리 아이까지 전부 책임질 테니까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고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서로 건너서 아는 지인도 없고 이 사람이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집은 어딘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한동안 출근도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는 저를 걱정한 여자 과장님이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말도 없이 그만뒀으니 사직서라도 정식으로 쓰라는 말을 하러 오셨던 건데 엉망인 제 집구석 꼬라지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전해 들으시고는 아무런 말 없이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돌아오셔서 각종 영양제와 즉석밥 한 박스 그리고 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미역국을 여러 개 사서 건네주셨어요. 나도 유부녀긴 한데 아직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더라. 약국에서 추천받아서 몇 개 샀고 다른 반찬 없어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해. 회사는 내가 이야기해둘 테니까 문제 해결되고 다시 나오고 싶으면 이번 주 안으로 이야기하고 아니면 퇴사 처리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이건 오지랖 떠는 것 같긴 한데 그 아이 아빠라는 사람한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이라도 해봐. 당장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어쩌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과장님이 정말 크게 도움을 주고 가셨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식사도 안 하고 있었고 삶을 포기한 채 울고만 있었는데 최소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라도 알려주신 거라서요. 과장님이 가신 뒤 혼자 밥을 차려 먹었고 어떻게든 나도 뱃속의 아이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때부터는 머리가 조금씩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남자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면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과장님의 말씀대로 오늘 안에 나한테 연락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책임 안 질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었죠. 역시나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문자 보낸 지 1시간도 안 지나서 주말에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는 답장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책임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연락을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날 주말을 손꼽아 기다렸죠. 약속 시간에 맞춰 나오라는 장소로 나가보니 남자친구는 온데간데없고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더니 오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니였는데 대충 제 사정을 전해 듣고 본인이 해결을 하겠다며 대신 나타나셨던 겁니다. 너 그 아이 낳을 거니? 아니다. 대답할 필요 없어.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낳건 말건 상관없는데 그 애가 우리 아들 사이에서 생긴 애라는 보장도 없고 맞던 아니던 너희들 결혼시킬 생각도 없어. 우리 아들 아직 21살이야.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그래? 이거 받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던 알아서 몸조리를 하건 너 맘대로 하고 내 아들은 2달 뒤에 군대 갈 거다. 2년 뒤에 군대 갔다 오면 미국에 사는 고모네 집으로 보낼 거니까 너가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봉투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며칠 뒤부터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정말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 다니며 모아둔 돈 300만 원에 남자친구 어머님이 주고 간 500만 원이 전 재산이었고 매달 월세와 각종 공과금에 최소한으로 먹고 살더라도 생활비가 매달 70에서 80만 원은 들어갔어요. 일단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닌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분들이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사연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구나 싶네요. 아무튼 그때부터는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을 찾아봤었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산모 영양제도 타다 먹고 건강검진도 날짜 체크해서 야무지게 받으면서 결국엔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너무나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고 반대로 좋지 않은 소식은 임신과 출산을 하며 아낀다고 아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당장 아이를 낳은 상태라 제 몸도 성치 않았고 갓난쟁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일터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소개를 받은 곳이 미혼모 쉼터였는데 저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살던 월세집을 빼서 쉼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혼모 쉼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많은 사연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곳이에요. 당장 수중에 한 푼도 없어서 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했죠. 하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렵사리 아이 아빠에 대해 수소문했는데 진짜 걔네 엄마 말대로 군대에 갔더라고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감정에 빠져 누워있기만 했어요.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당시에 쉼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고 그 외에도 자립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물론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며 먹고 산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아이 낳고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 삶의 의욕조차 떨어진 상태라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더라고요. 남들은 남편과 양가 부모님 축복을 받으며 아이를 낳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도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 누구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아이도 나랑 똑같이 암울한 인생을 살겠구나 같은 생각을 하다 보면 너무 우울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될 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쉼터에 자주 찾아오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항상 등산복을 위아래로 입으시고 매주 월요일만 되면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더라고요. 쉼터에서 먹는 밥이 물론 제 상황에서 감지덕지였지만 그렇게 맛있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다양한 음식들을 가져오는 월요일을 저도 모르게 기다리게 되었어요. 나는 여기 근처에서 작은 식당 하는 사람이야. 주말에 팔고 남은 반찬 가져오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들 먹어. 원래 애 낳고 나면 잘 먹어야 하는데 젊은 엄마들이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항상 새로 만든 것 같은 신선하고 정갈한 반찬들이었고 불고기 같은 양념된 고기를 잔뜩 가져오셔서 즉석에서 구워주기도 하셨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다 보니 먹는 동안 기분이 좋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때까지 보육원에서 그저 그런 밥을 먹거나 학교에서 먹던 급식이 아니면 20살 넘어 취직하고 직장 근처에서 먹던 백반 정도가 제가 먹어본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비싸고 좋은 식당에 가본 적도 없고 부모님이 차려준 집밥이라는 건 당연히 뭔지도 모르고 자랐죠. 그런데 아마 딱 우리 엄마가 있다면 지금 나한테 이런 밥상을 차려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그 밥을 먹으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아주머니 오시는 월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어느 월요일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제게 그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묻지도 않은 본인 이야기를 한참 동안 늘어놓으셨어요. 어려운 시절에 반지하 단칸방에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았던 이야기, 남의 식당 일을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본인 가게를 차렸을 때의 이야기까지 그렇게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한참 하시더니 마지막으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너는 갈 곳이 없다면서? 그럼 여기 나오면 나랑 같이 살자. 한 집에서 같이 살자는 건 아니고 내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방이 비어있거든. 일은 당분간 아이 크기 전까지 우리 식당에서 하면 되고 애는 그동안 내가 봐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고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건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어서 어찌하면 좋을지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언제라도 쉼터 나와서 자기 집에 올 생각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솔직히 답도 보이지 않는데 믿져야 아무것도 잃을 게 없었던 저는 바로 다음날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잘 생각했다며 준비할 시간이 며칠 필요하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했는데 그 며칠이 몇 달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사흘이 지났을 때 아주머니가 저와 아이를 데리러 찾아오셨고 조그맣고 음식 냄새가 나는 자동차 뒷자리에 앉아서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아주머니의 건물은 4층짜리였는데 1층엔 편의점이 있고 2층과 3층에 세 집씩 살고 있었죠. 4층은 아주머니네 내외가 살고 계셨는데 아저씨는 그때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느라 집에 없었고 아주머니가 제가 쓸 집을 안내해 주셨어요. 급하게 도배하고 장판만 새로 깔았어. 오래 비워져 있던 곳이니까 부담 없이 그냥 지내면 돼. 이불은 저기 옷장 안에 들어있고 일단 필요한 건 내가 좀 사다 놨는데 부족한 거 있으면 당분간 이 카드 쓰면서 지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주머니에 카드 하나를 찔러 넣어주시더니 대답도 안 듣고 감사 인사도 못했는데 그냥 쿨하게 나가버리셨어요. 집은 제가 살면서 본 가장 깨끗하고 좋은 집이었고 옷장에 새 이불과 새 베개, 심지어 아이가 쓸 수 있는 이부자리까지 따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냉장고엔 반찬도 있고 쌀도 한 포대나 가져다 놓으셔서 당장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4층 아주머니 댁에 올라갔더니 마침 잘 왔다며 같이 저녁 먹고 가라고 저를 집으로 들이셨어요. 집에 아저씨와도 그날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고 당분간은 일하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대체 왜 나한테 집도 내어주고 따뜻한 밥이며 이불까지 제공해 주셨냐고 처음으로 물어봤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너가 거기서 가장 일 잘하게 생겼더라. 공짜 아니니까 나중에 천천히 일해서 갚으면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더 먹어. 애 키우려면 많이 먹어야 해. 투박하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마치 나한테 엄마가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집에서 한 달을 더 마음 편하게 쉬었고 그 기간에 월세는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전기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조차 전부 아주머니 아저씨가 내주셨어요. 제가 먹을 음식은 항상 냉장고에 있으니 직접 밥을 차려 먹으면 그만이고 염치 없지만 아주머니가 주신 카드로 아이 기저귀와 분유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매번 카드를 긁을 때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고 카드 영수증을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전부 모아두었어요. 나중에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반드시 은혜를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제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가 된 것 같아서 아주머니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작은 식당이라던 아주머니의 말과는 다르게 테이블이 30개가 넘게 있는 커다란 간장게장 전문점이었고 점심 저녁 모두 손님들로 꽉 차는 곳이었죠. 처음엔 홀서빙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주방일까지 전부 다 하게 되었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쓰고 있던 아주머니의 카드를 돌려드리면서 그동안 쓴 영수증을 전부 계산해서 아주머니에게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가 그냥 준 거니까 갚을 필요 없다며 그럴 돈 있으면 청약 통장 만들어서 저축하라 하시더군요. 그때부터 매달 월세 공과금으로 아주머니에게 40만 원 정도를 드렸고 아이와 둘이 생활하고 남는 돈은 모두 저축했어요.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아주머니가 본인 손주처럼 제 아이를 봐주셨는데 어린이집 보낼 때도 제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퇴근 시간까지 아이와 놀아주셨죠. 저한테는 낳아주신 부모보다 훨씬 큰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머니 건물에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살았는데 착실하게 매달 월급을 모아서 아주머니께서 청약 넣으란 곳에 넣었다가 덜컥 당첨이 되었어요. 덕분에 조금 작지만 우리 아이와 둘이 살기에 부족함 없는 내 집도 장만할 수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도 아주머니 식당에서 일주일에 6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두 식구 먹고 살면서 충분히 아들 대학 가면 뒷바라지 할 수 있을 능력이 됩니다.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작은 중고차도 하나 구입했고 이제는 쉬는 날에 아들과 함께 드라이브 가는 것이 인생의 큰 행복 중 하나예요. 아들 태어난 뒤로 정신없이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문득 생각해보니 아직 제 나이가 35밖에 안 됐더라고요. 아이 아빠라는 인간은 다신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제는 저희 모자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사람 취급도 안 할 겁니다. 우리 아들도 아빠는 전혀 찾지 않아요. 대신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친조부모님처럼 잘 따릅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같이 마감 정리를 하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왜 그때 나를 데려다가 걷어주셨냐고 물었더니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한결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너가 그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할 것 같았다니까? 아주머니 아저씨 두 분이 저와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는 부모와 다름없다 생각하고 조금씩 은혜 갚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때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지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처럼 잘 클 수 있었을지, 길바닥에 쫓겨날 걱정 없는 내 집 마련을 할 수나 있었을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저를 불쌍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보고 겪어봤어요. 부모가 없다고 저를 불쌍해하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 낳아 키운다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아주머니는 한 번도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편한 사이가 되진 못했겠죠. 이제는 아주머니가 연세도 많이 드셨고 예전만큼 일하는 게 힘드셔서 종종 저한테 가게 너가 맡아서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너무나도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한테 저보다 나이 많은 자식들도 있고 두 분의 재산은 10원짜리 한 장 탐내고 있지 않아요. 저도 제 이름으로 제 가게 차리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중입니다. 저한테 엄마로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마 우리 두 모자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항상 입버릇처럼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사연을 통해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와 우리 아들이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